자,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파일의 크기는 400에서 600입니다. 즉 새 파일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새 파일을 만들 때 너비 400에 그 다음 하이트 높이 600으로 만들고 레졸루션은 72,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요거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OK 하면은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지고, 새 문서를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장을 할 때 저장의 형식은 부여받은 수험 번호 하이픈 이름 하이픈 문제 번호가 됩니다. 어디에다가? 내 문서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요. 아니면 D 드라이브에다가 일단 저장을 합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줄일 때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내 문서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시험지를 보게 되면 눈금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눈금자를 보고 미리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가이드 생성해야겠죠. 대략적으로 가이드 생성을 할 때 해당 위치의 눈금자와 함께 생성할 때는 뷰에 뉴 가이드 이용해 가지고 가이드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직접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빼내도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뉴 가이드 만들어서 수치 입력하는 게 좋고, 대략적인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자, 가이드라인 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1.jpg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자,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가져와야겠죠. 전체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고, 아니면 자, 직접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된다 그랬습니다. 직접 상관없어요. 어떻게 가져오든. 자, 갖다 놓아도 되고, 또는 내가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레이어로 붙여 넣어도 된다. 관계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다. 자, 레이어로 가져왔으면 현재 이 레이어의 위치를 잡아주고, 자, 위치를 잡을 때는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략적인 위치를 보시고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은 다음에, 아니면은 크기가 안 맞으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 조절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필터 적용합니다. 1.jpg를 가져온 다음에 필터에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렌즈 플레어는 어디에 있나요? 필터에 보면 필터에 렌더에 밑에서 두 번째 렌즈 플레어라는 것이 있죠. 자, 요거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위치 잡아줘야 됩니다. 위치 잡아줄 때 자,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이제 광도인데 밝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수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100%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렌즈 플레이어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집어넣었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첫 번째 내용은 끝나게 돼요. 두 번째 내용이 세이브 패스. 자, 이거는 이제 패스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비행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모양에 대해서 패스를 저장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패스를 그리거나 해야겠죠. 또는 모양이 있다면 갖다가 써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일단 패스가 저장만 되면 돼요. 물론 패스를 그릴 때는 펜툴을 이용하면 되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줄 때 자, 위에 옵션 바에서 쉐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쉐입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려주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딱후딱 대략적인 형태만 먼저 잡으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는 항상 패스라는 곳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패스라는 곳에 존재하니까 저장을 할 때는 얘를 직접 어떻게 해라? 저장할 때 그냥 그 비행기 모양이라고 저장하라고 나와 있어요. 패스 저장의 이름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만들어져 있는 패스 확인하려면은 선택을 하면 되고, 패스 선택하면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를 가지고 내가 직접 적용을 하려면 선택 영역 찾고, 자, 레이어 하나를 미리 만들어야겠죠. 패스를 그리면 레이어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경색으로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물론 패스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패스가 활성화가 되고 패스가 만들어지고 전경색으로 칠해질 거예요. 이 부분은 직접 그려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자, 그렸으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1급 3.jpg를 이용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크 적용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라는 그림자를 적용하라. 그러면 자, 세 번째 이미지가 바로 요거죠. 해당 이미지 마찬가지로 이동 도구 이용해서 끌어다가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야겠죠. 마스크니까. 자, Alt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2번과 3번 클릭을 하거나 또는 Ctrl Alt G라는 단축키를 누르거나 또는 오른쪽 클릭을 해서 Create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니까. 자, 눌러서 안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이때 들어갈 때 역시 형태 잘 보셔야 돼요.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크기 조절도 Ctrl T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에 거의 유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잡아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 너무 자세히는 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 정도는 맞춰줘라. 자,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 잡아 주시고요. 자, 잡았으면은 일단 마스크 썼어요. 주 목적은 마스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리 잡는데 시간을 오래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위치,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대략적인 위치 잡아 주시고요. 바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합니다. 레이어 2에다가 레이어 2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를 눌러도 되고,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눌러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더블 클릭이 아니라 하단에 보면 FX 버튼이 있어요. FX 버튼을 눌러가지고 드롭 섀도우 적용을 해도 돼요. 똑같은 화면 나옵니다. 동일한 화면,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하단에 있는 FX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해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거나. 자,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하고 옵션 값 없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한 지시 내용이 없으면 그냥 적용만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비행기에 관련된 레이어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쉐입 툴. 자, 쉐입 툴이 있는데 그 쉐입 툴에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죠. 그죠? 모양 도구에 커스텀 쉐입 툴로 들어가서 자, 쉐입 옵션 값을 펼쳐 보면은 이 쉐입 옵션 모양 도구에 토끼풀 모양이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문제에서 모양 도구에서 딱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리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자,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나비 옆에 보면은 샴록이라고 해서 토끼풀 모양이 있어요. 나비 옆쪽에. 자, 이 모양을 선택을 한 다음에 찾았으면은 그려줘야겠죠. 역시 자, 위치를 잡아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결과를 확인하시고 일단 대충 일단 한번 그려주세요. 자, 그릴 때는 새로운 레이어 하나 생성을 해준 다음에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일단 면색과 선색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면색 같은 경우에는 필에서 색깔 지정하라 그랬죠. 흰색으로 지정하라. 흰색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색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더블 클릭을 해준 다음에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를 2픽셀로 잡아준 다음에 컬러, 색상은 입력하면 되겠죠. 000099. 자, 파란 계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자, 다음 우측 하단 부분. 자, 우측 하단 영역에 여기 화장실에 해당하는 요 간판을 붙여 넣어야 돼요. 요 간판은 먼저 뭐 해줘야 되죠? 요것만 선택하기 위해서 영역을 잡아줘야겠죠. 이렇게 영역을 잡아줄 때 쓸 수 있는 도구, 올가미 도구 써도 되고요. 또는 뭐 마법사 도구 이용하거나 선택 툴 등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합법을 이용하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빠른 선택 도구, 그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공간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때 브러쉬가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은 몽땅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브러쉬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살짝 드래그 하시고, 안 잡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 잡히는 영역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은 한꺼번에 영역이 잡혀요. 이 부분은. 자, 세부적으로 이제 이쪽 왼쪽에 조금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도 살짝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쉽고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니 해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자, 만약에 영역이 너무 넘쳐가지고 빠졌다 그러면은 Alt 키를 눌러서 빼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역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거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너무 막 디테일하게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짝 브러쉬의 크기만 줄여가면서 살짝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되어진 영역을 복사를 한 다음에, 아니면 드래그 해도 돼요. 복사를 한 다음에 레이어로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이동 도구 이용해서 이동 도구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위치를 잡아주면서 원본과 비교하면서 크기 같은 경우에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뭐 보게 되면 한 요 정도 되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자, 만약에 딱 붙어서 잘 안 움직인다, 마우스로 힘들다 그러면 마우스 말고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도 갖다 놓으시면 레이아웃과 거의 유사하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내용은 문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남았죠. 자, 문자 입력하는 부분 역시 자, CTN 트래블이라고 하는 문자 도구를 이용하는데, 자, 문자 도구 이용할 때 선택을 하고 뭐 일단 위치를 대충 찍어 줄게요. 그리고 문서에 입력된 대로 CTN 트래블, 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때는 동일하게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위에 있는 옵션 바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문자 도구 컨트롤 T죠. 컨트롤 타입. 자, 컨트롤 T 문자 도구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글꼴을 바로 적용을 해도 되는데,
자, 이때 문서에 지금 한글이 영문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둠인데 도둠이 지금 DOTUM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힘들잖아, 그지? 궁서 같은 경우에도 GU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궁서가 아니라. 자, 그럴 때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오케이를 하고, 환경 설정 컨트롤 K 또는 에디트의 프리퍼런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타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문자 형태. 이 타입에 타입 옵션, 문자 옵션에 보면은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폰트를 표기하기인데 요거를 해제하면 돼요. 이 부분 해제. 그 다음에 엔진은 텍스트 엔진은 이스트 아시안. 요게 항상 돼 있을 거예요. 자, 체크 해제한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자, 이제 한글 다시 볼게요. 요 영역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도둠이라고 한글로 나와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바꿔달라 그러면 해줄 거예요. 아니면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일단 글꼴은 뭘로? 궁서로 바꿔라. 그래서 궁서 적용을 하고 크기는 3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6포인트로 바꿔주고, 색깔은 문제에 제시된 대로 000099, 파란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만들어주고 나서 레이어 스타일이니까 텍스트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스트로크, 자, 획으로 가서 두께는 2픽셀에 컬러는 흰색, FFFFFF 잡아주고 2픽셀에 흰색, 그리고 드롭 섀도우 눌러주면 되겠죠. 드롭 섀도우에 대해서는 옵션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디에다가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만 해주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뭐 요쯤 되겠네요. 조금 더 이쪽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시고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 값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자간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기본 값으로 일단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정되어져 있는 값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알아서 막 그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조정하면은 거의 원본과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 하나가 끝나게 되는데, 팁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방금처럼 기본값이 막 엉망진창인 경우 있잖아요. 엉망진창인 경우. 그럴 때 첫 번째로 시험 보기 전에 포토샵을 킬 거예요. 포토샵 키면은 여기에 우측에 워크 도구에서 에센셜 리셋을 해버리세요. 첫 번째로 에센셜 리셋을 해버리게 되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포토샵 처음 설치해서 들어갔던 상태.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포토샵을 실행할 때 컨트롤과 쉬프트와 알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포토샵 실행하면 설정 파일 다 지워져요. 처음 상태에서 실행이 돼요.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